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존재가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현대의학의 근간을 세우고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한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가 개척한 미생물의 세계는 단순한 발견을 넘어 인류가 질병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게 된 혁명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1800년대 유럽에 긴박했던 과학적 격병이 속으로 들어가 그가 남긴 숭고한 발자취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822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돌에서 가난한 가죽 가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루이는 과학보다는 그림에 더 소질을 보였으며 그가 남긴 세밀한 초상화들은 훗날 놀라운 관찰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한 그는 화학과 물리학에 매료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우주의 비대칭성에 대한 철학적인 의문을 품고 결정학 연구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주석산 결정들이 서로 거울을 보는 듯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하나 직접 분리해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빛을 회전시키는 이 성질은 물질의 입체적 구조가 생명 현상과 직결된다는 입체화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릴 대학교의 학장으로 부임한 그는 이론을 넘어 실용적인 과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역 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1856년 어느 양주업자가 술이 자꾸 식초로 변하는 원인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그를 연구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발효를 단순히 죽은 물질의 화학적 붕괴라고 믿었으나 그는 이 현상 이면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수천 번의 미세한 관찰 끝에 그는 건강한 술에는 둥근 효모가, 상한 술에는 길쭉한 세균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로써 발효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대사활동이라는 생물학적 원리가 정립되었으며 이는 현대 미생물학의 찬란한 서막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특수한 미생물군을 발견하여 이를 혐기성 생물이라 명명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증명했습니다. 산소가 독이 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이 역설적인 발견은 에너지 대사 과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술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찾기 위해 수개월 동안 실험에 매진했습니다. 60도에 열로 짧게 가열하는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저온 살균법, 즉 파스테라이제이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와인과 맥주의 품질을 안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유를 통한 질병 감염을 원천 차단하여 인류 복원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상한 우유로 고통받던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이 단순한 가열법은 과학이 선사한 가장 따뜻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지성계를 지배하던 자연 발생설, 즉 생명이 무생물에서 저절로 태어난다는 믿음은 그의 연구를 가로막는 커다란 벽이었습니다. 오물에서 벌레가 생기고 고기에서 곰팡이가 피는 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의 씨앗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공기는 자유롭게 드나들되 무거운 먼지는 곡선 구간에 갇히게 만드는 독창적인 형태의 백조목 플라스크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 정교한 유리 도구는 자연 발생설이라는 해묵은 미신을 과학의 힘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플라스크 속의 액체는 놀라울 정도로 투명함을 유지했으며 이는 외부 유입 없이는 생명이 생기지 않음을 뜻했습니다. 플라스크를 기울여 고여있던 먼지와 섞는 순간 액체는 급격히 혼탁해졌고 이는 생명이 오직 생명으로부터 온다는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1864년 소르본 대학의 연단에서 그는 모든 질병과 부패의 원인이 공기 중의 미세한 먼지, 즉 세균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의학의 성경이라 불리는 세균 이론이 탄생했으며 이는 인류가 질병의 실체를 비로소 눈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생계를 책임지던 견직 산업이 정체불명의 누에 질병으로 붕괴되자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병든 누에의 몸에 나타난 작은 검은 점들이 단순한 증상이 아닌 치명적인 기생충의 흔적임을 끈질긴 추적 끝에 밝혀냈습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수만 마리의 누에를 일일이 해부하고 분석하며 질병의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해법을 찾았습니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미생물이 각각 다른 질병을 일으킨다는 이 발견은 한 생명체 내에서도 복합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구에 매진하던 그 시기, 그는 세 자녀를 장티푸스로 잃는 참혹한 개인적 비극을 겪으며 질병 정복을 향한 의지를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으며 오직 인류를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진했습니다. 그가 제안한 현미경 검사법을 통해 병든 알을 선별하여 파기하자 죽어가던 견직 산업은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수조 프랑의 국가적 손실을 막아낸 그의 공로는 과학적 성과를 넘어 한 국가의 경제를 파멸의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적인 업적이었습니다. 1879년 여름 휴가를 다녀온 연구진이 실수로 방치해두어 독성이 약해진 콜레라균을 닭에게 주입하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실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약해진 균이 오히려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백신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독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백신 접종법을 체계화하여 현대 면역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과거 제너가 종두법을 발견했을 때조차 몰랐던 생물학적 기제를 규명해냄으로써 이제 인류는 원하는 질병의 백신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유럽의 가축들을 무참히 죽이고 사람에게도 전염되던 치명적인 탄저병을 정복하는 험난하고도 위험한 과제였습니다. 그는 고온에서 배양하여 독성을 줄인 탄저병 백신을 완성하고 이를 전 세계 과학자들 앞에서 증명하기 위한 전대미문의 도박을 준비했습니다. 1881년 5월 수많은 취재진과 비판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60마리의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생사결단의 공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군 25마리의 양에게는 백신을, 대조군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치명적인 탄저균을 주입하고 이틀 뒤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양들은 모두 건강히 뛰어놀았지만 맞지 않은 양들은 싸늘한 사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승리는 전 유럽에 타전되었으며 그는 단순한 과학자를 넘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칭송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는 순간 100%의 사망률을 자랑하던 잔인한 질병 광견병이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게 되는 공수병이라 불리던 이 병은 당시 어떤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절망의 상징이었으며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었던 광견병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 그는 감염된 동물의 척수를 말려 독성을 약화시키는 독창적인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수백 마리의 동물을 실험하며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1885년 7월 온몸을 개에게 물려 죽어가는 9살 소년 요제프 마이스터가 그의 실험실을 찾아오며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아니었던 그가 인간에게 백신을 주입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실패 시 모든 명성을 잃을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기로 결심하고 열흘간 매일 조금씩 농도를 높인 백신을 소년의 몸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이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연구가 틀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소년의 상태를 매 시간마다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적처럼 소년은 광견병의 증상을 보이지 않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이 뉴스는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인류를 전율케 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농부들과 전 세계에서 물린 환자들이 파리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으며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인류의 구원자로 공인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내온 수많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1888년 그의 이름을 딴 파스토에르 연구소가 파리의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실험실을 넘어 미생물학과 면역학의 성소가 되었으며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인류 지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온 이 위대한 거인은 1895년 가족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는 그에게 국가 장례식을 헌정했으며 그의 시신은 파스테르 연구소 지하의 화려하고도 경건한 묘역에 안치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확립한 세균 이론은 조셉 리스터의 무균 수술법과 나이팅게일의 위생 개혁으로 이어져 병원 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항생제와 정교한 유전자 백신들은 모두 파스테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과학적 결실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견 이전 인류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세에 불과했으나 오늘날 우리가 80세를 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그 덕분에 더 이상 자녀를 질병으로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과학적 해결책을 찾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식사 전 손을 씻는 사소한 습관부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의 안전함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우리 일상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인명을 넘어 안전과 위생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전 세계 수조계의 제품에 그의 업적이 새겨져 매일같이 불리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실험하며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그의 철저한 과학적 태도는 현대 모든 과학 탐구의 표준이 되어 인류의 지성적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천재를 넘어 인류를 향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을 실천한 위대한 거장이었으며 그의 정신은 영원히 기록되어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어둡고 참혹한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파스테르는 과학이라는 유일한 횃불을 들고 어둠을 밝힌 성우자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실험실의 벽을 넘어 거리에 하수도를 건설하게 하고 모든 병원이 살균된 도구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사회적 대변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28년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역시 파스테르가 정립한 미생물 대항 원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기적 같은 결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투쟁에서도 그의 방법론은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적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천연두의 멸종과 소아마비의 극복은 그가 백신이라는 개념을 찬간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위대한 승리입니다. 과학은 국경이 없으나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조국 프랑스를 사랑하면서도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그의 집요한 추적은 이제 유전공학과 나노의학이라는 더 미세한 세계로 이어져 우리 후손들이 누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며 그가 남긴 숭고한 헌신과 열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파고 속에서 그가 남긴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 가치가 되어 인류의 문명을 더욱 찬란하게 꽃피우는 영원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라는 이름은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구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질병의 공포를 극복하고 생명의 존엄을 지켜낸 그의 찬란한 생애는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이 파스테르의 위대한 삶과 세균 이론이 인류 역사에 남긴 거대한 족적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가 증명해낸 과학적 진실들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를 사랑했던 한 거장의 숭고한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 역시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채워드릴 것을 약속하며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